자,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을 할 때 방향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연산의 방향. 동일 순위일 때 연산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표에 이제 보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제 연산자들이 수식이 있으면 위쪽에 있는 보이는 이 연산자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대입 연산자가 제일 뒤에 있죠. 그러니까 수식이 나오면 다른 연산자들 계산 다 하고 나서요, 결과값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과값을 보통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에 딱 저장합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에는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낮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 그러면 반대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보면 정감 연산자, 단한 연산자죠. 정감 연산자나 부호 연산자나 비트 연산 중에서 요 틸트가 낫을 의미한다 그랬죠. 낫, 부정, 낫. 논리 연산자 중에서 또 낫은 느낌표입니다. 요 느낌표가 논리 연산자에서는 낫, 부정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자, 이렇게 이제 표로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방향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대입 연산하고요, 단한 연산,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이 있었죠. 요거 방향이 나머지들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앞에서 뒤로 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아까 설명드린 요 대입 연산이 있죠. 아까 5를 C에 집어넣고, 자, 이 C에 있는 내용을 다시 B 읽어서 B에 이렇게 대입하고, 또 B에 자 대입된 그 값을 다시 A에 대입한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연산자가 동일 순위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 대입 연산자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더하기 빼기 단한 연산자죠. 낫이는 낫, 비트 낫이고 요거는 논리 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부호 연산자,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양수, 음수를 의미하는 거죠. 요런 놈들은 다 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자, 요 방향으로 연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뭐 방향은 연산의 방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산술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고요. 퍼센트는 나머지 구할 때 씁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죠? 자,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하나의 수식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뭐부터 계산합니까? 여기서 뭐 아까도 했었죠. 2 더하기 3 곱하기 2가 곱하기 2가 이렇게 있을 때 뭐부터 계산합니까? 얘부터 계산하죠. 얘. 곱하기. 그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곱하기가 산술보다 위에 올라가 있죠. 산술 연산자한테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연산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 전체를 하는 게 이제 요게 2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요 이제 꺽쇠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꺾이는 방향이 왼쪽으로 돼 있죠. 이거 이제 왼쪽 쉬프트라고 합니다. 왼쪽 쉬프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거는 오른쪽 쉬프트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꺽쇠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하긴 하는데 부호 비트까지 같이 쉬프트 시키는 그런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비교 연산자죠.
자, 크다, 작다, 예,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인스턴스 오브. 예, 요런 이제 비교, 인스턴스 오브도 이렇게 좀 특이한데 글자로 지금 들어가는 게 다른 데는 없죠. 다 귀여운데 예, 인스턴스 오브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얘도 예,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비교 연산자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자, 높은 쪽에 우리가 비교 연산자니까 다 비교 연산자니까 같은 순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같다와 다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논리 연산자. 요게 이제 그 논리 연산자입니다. 아, 논리 비교 연산자입니다. 아, 잠깐 논리. 그 비교 연산자고 예. 같다와 다르다는 예. 요 위쪽에 있는 이 비교 연산자보다는 예, 우선순위가 낮죠. 예. 낮죠.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 or not. 예. 자, and or not 중에서 and 기호, 그다음에 or 기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윗꺽쇠, 요거는 이제 비트. 자, 이게 좀 설명이 예. 틸트가 비트고요. 이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예. 그래서 요거 XO하고요. 요게 O하고 요게 AND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논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똑똑한 논리 회로입니다. AND 기호 2개 있는 거 하나보다 예, 2개 있는 게 예, 그거는 좀 지능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거 OR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기호 2개 있는 요것도 이제 OR인데 예, 위에 있는 예, 요 OR보다 또 예, 똑똑해요 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습할 때 연산 수식 그 나올 때 요 2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예, 우선순위가 예, 밀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위에 걸 제일 먼저 실행하고 그죠? 다른 거 위에 거부터 다 실행하고 나머지 이제 아래쪽에 남은 거 이제 마지막에 실행한다. 근데 요 조건 예, 연산자가 예, 우선순위가 낮네요. 그죠? 예, 조건 연산자. 우리 이제 갈로 이렇게 하고 물음표 이렇게 하고 그죠? 참 그다음에 콜론 또 거짓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 연산자라고 했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 혹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더하기 빼기 요거 이제 산술 연산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대입 연산자와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대입하기 전에 앞에 있는 이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and 그죠? 그다음에 윗꺽쇠에 있는 거 exclusive or 요거는 이제 or 그죠? 그다음에 shift 연산자입니다. 그죠? 왼쪽 shift 오른쪽 shift 부호 포함한 예, 오른쪽 shift. 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계산한다. 예, 이게 먼저 계산하고 그죠? 먼저 계산하는 놈이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올수록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합니다. 자,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연산, 이항연산 그리고 이제 삼항연산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산자라는 것은 피연산자 개수가 한 개의 연산자. 뭐 종류에는 뭐 부호를 의미하는 예, 더하기 빼기. 여기서 뭐 더하기 10 이게 뭡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연산자와 피연산자 구분하셔야 되죠. 요 다시 자, 더하기 10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요게 이제 부호입니다. 부호. 더하기 부분이 부호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연산자라는 거예요. 연산자. 그러니까 여기서 피연산자는 뭡니까? 10이죠. 10. 이 부호 연산자는 이 10이라는 값에다가 부호를 낳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내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단한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기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산자고 이게 이제 피연산자입니다.
항이 하나밖에 피연산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여기 요 놈이죠. 예, 요거 마이너스 여기 이제 연산자죠. 연산자고 예, 여기 이제 피연산자인데 요 음수 표현할 때는 예, 얘가 사용이 돼야 되죠. 근데 양수 표현할 때는 얘를 생략을 합니다. 양수 표현할 때는 플러스 기호 생략해도 예, 우리가 양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부호 연산자 불리언 타입과 캐릭터 타입을 제외한 기본 타입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 요 불리언은요 양수 음수가 필요 없어요. 그죠? 참 아니면 거짓을 의미하는 true false 값을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true 플러스 true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캐릭터 타입은 뭐예요? 글자를 저장하는 용도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자, 글자를 이제 다루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예, 이런 부호 연산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연산의 대상이 있지 않고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예, 부호 자 더하기 빼기를 양수 음수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부호 연산자의 산출 타입은 인티저다. 이것도 하나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바이트. 자, 다시 쓸게요. 자, 바이트 타입 있어요. 자, 바이트 타입 3 이렇게 주고요. 또 바이트 타입 있어요. 4가 있어요. 변수로 할게요. 뭐 B1라 하겠습니다. 요거는 B2고 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B1과 B2는요 각각 3과 4라는 값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B1 변수값 더하기 B2. 자, 그럼 여기 이제 더하는 연산자가 나오죠. 더하기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할 때 일단은 이 인티저보다 작은 값이면 예, 요 인티저는 4바이트 정수고요. 바이트는 1바이트 정수죠. 그래서 이 바이트나 숏 같은 거 계산할 때는 다 이 바이트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바이트 타입을 인티저로 바꾸고 바이트를 인티저로 바꿔서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 인티저 값이 나옵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부호 연산자의 산출 타입은 이라는 얘기는 앞에 자 더하기 뭐 3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변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바이트 타입에 자 B1이라는 변수에다가 예, 3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B1이라는 변수 앞에다가 빼기라는 예, 연산자를 사용한 거예요. 뭐예요? B1이라는 변수에 3이 들었는데 이 값을 어떻게 하겠다? 음수로 만드는 거죠. B1에는 3이 이제 들었잖아요. 양수 3이 들었잖아요. 예, 이 값을 이 B1이라는 변수의 값을 음수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연산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같은 색깔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요 부분이죠. 요것도 하나의 이제 연산자고 자, B1 요건 뭐예요? P연산자죠. 변수명 P연산자 부호를 바꾸는 연산자라는 거예요. 얘는 양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연산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B1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그런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산조차도 B1이 바이트 타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INT 타입보다 작은 바이트나 숏 같은 거 연산이 될 때는 뭘로 바뀐다?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되냐면 인티저 타입에 자 리절트 R이라고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인티저 타입에. 왜? 요거 연산을 할 때 일단은 예, 요 값이 바이트 타입이면 요게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호 연산자의 산출 타입 결과물은 뭘로 나온다? 인티저 타입으로 나온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가 나오는데
증감 연산자는 1을 증가시킬 때는 플러스. 자, 1을 감소시킬 때는 예, 마이너스. 예. 요걸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단한 연산입니다. 보통 이제 B1이라는 자, 요 B1에 지금 3이 들어가 있죠. 예. 여기에 앞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 하나의 문장이에요. 명령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B1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더하기 증가 연산자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B1이라는 요 변수 자, 여기 이제 P 연산자가 되는 거죠. 연산자는 더하기 예, 플러스라는 게 이제 연산자고요. P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단한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나 빼기는 단한 연산자로 얘기하는 게 P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B1 안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런 의미로 쓰는데 변수 앞에 더하기 하셔도 되고요. 변수명 뒤에 더하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부를 때 변수 앞에 더하기 해서 전위 증가 연산자 라고 부르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명 뒤에 있죠. 요거는 이제 후위 증가 연산자 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빼기 1 감소 연산자로 예, 바뀌는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빼기 같은 것도 더하기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B1인 앞에 빼기가 왔다. 그러면 전위 감소 연산자. 예, 전위 감소 연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1 뒤에 빼기가 왔다 하면 이거는 후위 감소 연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어떤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B1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앞에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뒤에도 더하기 빼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더하기나 빼기 예, 증가 연산이나 감소 연산 올 때 전위 증감이라고 읽어버리면 돼요. 증감 연산자. 예. 요거는 후위 증감 연산자.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때 전위 증감 연산, 후위 증감 연산 하면 증거와 감소를 한꺼번에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더하기 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호를 변수의 앞에 넣을 때도 있고요. 뒤에 넣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똑같진 않아. 헷갈린다 그죠? 똑같아 해놓고 항상 똑같진 않아. 어떨 때 똑같지 않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대입 연산자 없이군요. 요게 한 문장이에요. 요게 한 문장. 그래서 플러스 B1 플러스 이렇게 끝나면요. 예. 이거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증가 연산자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감소 연산자가 앞에 뒤에 있던 똑같아요. 결과는 B 값을 2 증가시키겠다. B 값을 1 감소시키고 똑같은데 대입 연산자 있죠. 대입 연산자가 이제 같이 사용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전위냐 후위냐에 따라 가지고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뒤에 수식이 나와.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 그 안에 증가 연산이나 감소 연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후위야 아니면 전위야 그거에 따라서 요 계산하는 또 순서가 또 달라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실습할 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한 연산자. 자, 여기 이제 not을 의미하는 논리 부정 not. 예. not 논리 부정 논리 연산자 중에 그래서 얘는 자, 어떤 추루값이 있다. 추루값이 있는데 여기에 not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루가 아니다는 뜻이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false라는 뜻이죠. 예. false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t 붙이는데 뒤에 값이 false다. 거짓이 아니다. 이런 말을 뜻이죠. 부정이니까. not false, not true라는 거죠. 그러면 not false는 뭐예요? true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 not, not을 의미하는 요 느낌표, 논리 연산자는 부정 연산자, 논리 부정 연산자는
불리언 타입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피연산자가 true이면 false, 피연산자가 false면 true처럼 반대값을 예, 결과로 예,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자, 요거 물결문이 되어 있는 요거 이제 낫을 의미합니다. 요것도 낫입니다. 낫인데, 예, 낫인데 0일 때는 예, 요 물결문이 앞에 붙여버리면 1이 되는 거고, 그죠? 0이 아니다 그런 뜻이니까. 예.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 아니다 하니까 요게 이제 예, 비트 단위는 두 가지 값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1. 1이 아니다 하니까 0. 예, 요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비트 값. 예. 그래서 자, 바이트 타입이나 숏 타입이나 인티저 타입이나 롱 타입. 예,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요 타입만 피연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비트 혹은 반전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트 반전 연산자. 비트 반전 연산자 혹은 비트 부정 연산자, 뭐 비트 낫 연산자, 뭐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0을 1로, 1을 0으로 상호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요 연산자 쓰면. 그래서 반전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반전한다. 그래서 0은 1로, 1은 0으로. 예. 그래서 비트 반전 연산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정수값이 대상이 되는데 캐릭터는 쓸 수가 없고요. 바이트, 쇼트, 인티저, 롱 타입의 예, 피연산자의 값을 바꿀 때 비트 단위로 예, 바꿀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10이라는 예, 10진수 10이 있습니다. 2진수로 표현했을 때 00 어디 가다가 101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not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예, 비트 부정 연산이죠. 비트 반전 연산자. 여기 이제 not을 쓰면 이렇게 not을 쓰면 10이라는 값에 대해서 not 붙여버리면 예, 반전이 됩니다. 자, 옆에 0 첫 번째 자리에 0이 있죠. 0을 뭘로 만든다? 1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0의 반대는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도 예, 어떻게? 1로 만들어줘요. 0의 반대니까 1.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가운데 여기 보시면 1 있죠? 1은 뭘로 바꾼다? 예, 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1은 0으로 바꿔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비트를 반전시키는 연산자, 예, 논리 부정 다음에 비트 부정도 예, 다 이제 다른 연산에 들어가고요. 다 이제 논리 부정 같은 경우는 불리언 타입에만 사용하고 논리 값에서 쓰는 거고요. 비트 반전 연산자는 정수 타입에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정수 타입이죠. 캐릭터를 제외한 정수 타입에만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연산자. 자, 항이 두 개, 피연산자가 두 개라는 뜻이죠. 뭐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산술 연산자, 문자열 연결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비트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비트 이동 연산자. 여기 이제 시프트 연산자. 아까 시프트라고 했죠, 그죠? 시프트 연산자. 예. 이제 산술 연산자 쪽에 자, 이항 연산자 뭐 이렇게 보시면 불리언 타입을 제외한 모든 자, 기본 타입에 사용 가능하고요. 산술 연산자. 말 그대로 계산할 때 쓰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것들. 다음에 결과값 산출할 때 오버플로우, 넘침 주의해라. 요것도 앞에서 예제에서 자, 바이트 타입 예를 들었죠. 바이트 타입이 마이너스 128에서 값을 저장할 때 범위가요 127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변수에 지금 B1이라는 변수에 127이 들어있는데 이 변수 값을 더하기 해서 1 증가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128이 돼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바이트 타입은 128은 양수 128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128이 아니라 마이너스 128이 되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반대값을 취해버려요. 이렇게 회전 반대에 있는 거 이게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방향 반대가 언더플로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정확한 계산은 정수를 사용해라. 자, 난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nan이라고 돼 있죠. 난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난은 not a number 약자입니다. 약자. 숫자가 아니야 하는 not a number를 의미하는 예, 약자입니다. 난. 그 다음에 infinity. 자, 무한대를 의미하는 자 infinity. 그래서 요런 이제 연산은 산술 연산할 때 주의해라. 예. 그래서 연산식을 보면요. 요게 이제 연산자입니다.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게 이항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이항연산. 그래서 앞에도 항이 하나 오고 피연산자가 하나 오고 뒤에도 피연산자가 하나 옵니다. 다 앞뒤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뒤에 요렇게 피연산자 오면 이게 이제 이항연산자로서 산술연산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덧셈 연산을 하고 빼셈 연산하고 곱셈 연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 연산합니다. 그래서 좌측 피연산자 여기 좌측에 요 내용을 우측 피연산자로 나눈다. 그죠? 두 번째 피연산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하는 거죠. 좌측 피연산자를 우측의 피연산자로 나누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나눈 다음에 뭘 구하냐면 나머지, 예, 요 나머지를 출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구하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um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예, 예를 들어서 10이다 하면 10 나누기 3 하면요,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기호 여기에 이제 그 나머지를 구하는 요 연산자를 쓰게 되면 요 결값은 뭐다?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예, 1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값 나머지 값을 구해서 num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있으면 그 나머지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리절트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딱 나눠 떨어지면 0일 거고요. 나머지가 그렇지 않으면 1이나 2 예, 이렇게 나오겠죠.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0, 1, 2, 3, 4부터 해서 8까지고 그죠?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뭐 나올 수 있어요? 딱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1일 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더하기 기호가 산술 연산할 때는 실제 이제 덧셈을 해주죠. 덧셈을 해주는데 문자열을 연결할 때 또 사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자열 연결 연산자인지 산술 연산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피 연산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4 더하기 4다 숫자네. 그러면 산술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 보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고요. 안 더하기 자, 뒤에 것도 쌍따옴표 안에 있어요. 0 예, 요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 문자열이고 요거 문자열이죠. 그러면 문자열을 두 개를 연결시켜라. 이렇게 안녕이라는 예, 요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연결해서. 그죠? 요때 요 더하기는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한 겁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한 거죠. 문자열 결합 혹은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서 내용을 보면 자, 스트링 타입 나왔죠.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스트링 타입인데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 타입 있죠. 그러니까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다음에 불리언 다 소문자 타입이 다 이름이 다 소문자입니다. 그죠?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자, 요 타입 이름이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S가 대문자예요. 자, 이거는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예. 이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서 자, 변수 str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str2라는 변수를 선언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쪽으로 들어가면 방금 설명한 내용을 다르게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기본 자료형 배우셨잖아요, 그죠? 변수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변수의 타입을 이렇게 합니다. 뭐 인티저 변수, 캐릭터 변수, 뭐 롱 변수,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객체 쪽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일단은 다른 형태로 제가 다른 의미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 명령 문장을 다른 말로 막 설명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앞에 이제 이게 하나의 변수다. 변수 타입이고 str1과 str2 변수를 만들어서 뭘 저장합니까? 옆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수식이 나오죠. 식이 나옵니다. 식.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해서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인 놈을 왼쪽에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얘가 연산자가 있죠. 연산자가 있으면 연산자 종류가 많은데 연산자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식이에요. 식이면 컴퓨터가 얘를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JDK라는 문자열 더하기 6.0 요거는 스트링 타입 맞죠? 요거는 뭐예요? 스트링 타입 아니죠? 문자열 아니죠? 뭐예요 요거는? 6.6이라면 플롯일까요? 더블일까요? 더블이죠? 우리가 플롯 타입을 우리가 그 리터럴로 표현할 때는 여기에다가 F로 이렇게 뒤에 붙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문자 F나 대문자 F를 붙이시면 플롯 타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 뒤에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소수점 있는 실수값을 넣으면 이게 더블 타입입니다. 리터럴 타입이 더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자바에서 변수만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터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타입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입이 안 맞으면 오류가 나고, 그죠? 뭐 자동 형변환 다음에 뭐 강제 형변환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강제 형변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캐스팅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막 오류가 발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str2라는 변수에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 타입이죠. 변수에 뭔가 집어넣는데 자, 첫 번째 있는 str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는 변수죠. 변수에 있는 값 더하기 변수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있겠죠, 그죠? 더하기 특징이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JDK 6.6이겠죠? JDK와 더하기 6.0을 하면 자, 요거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연산을 할 때는 피연산자의 종류 타입을 일치시켜라. 기억나세요? 규칙. 그래서 자, 더하기 기호가 있는데 한쪽에 앞이든 뒤든 한쪽에 문자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숫자잖아요. 숫자를 무조건 문자열이 아닌 숫자를 문자열로 만들어 버려요. 자, 한쪽에 무조건 문자열이 오면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이 오면 나머지 거를 다 문자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JDK라는 문자열과 원래 이제 6.0이라는 실수 값이었죠. 더블 타입에. 네,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자, 같은 스트링 타입 문자열 이제 타입이 같습니다. 그죠? 같으니까 문자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JDK 6.0 따옴표 닫고 하나의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어디 들어있어요? str1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다는 거죠. str1. 그러면 밑에서 str1 더하기 특징이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자, str1 더하기 뭐합니까? 특징. 자, 요 한 칸 띄워져 있네요. 보통 이제 요거 한 칸 띄우는 거를 디귿자 눕혀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띄우고 특징. 요거는 뭐예요? 앞에도 문자열, 뒤에도 문자열이죠. 그래서 따로 이제 그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환하는 게 필요 없고요. 문자열을 그냥 연결만 하면 되죠. 그래서 JDK 6.0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스페이스도 문자입니다. 하나의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 칸 띄우는 것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해서 다음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 첫 번째 줄. 예. 우리 이제 콘솔 창에 요 소스를 실행하면 요렇게만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우리 클래스 블락 안에 메인 메소드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메소드 블락 안에 이제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str3이라는 스트링 타입, str4라는 스트링 타입에도 이제 보시면 자 더하기 연산자가 두 번 사용됐죠. 그러면 같은 순위니까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례대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요 두 개를 일단 볼게요. 그러면 J, D, K라는 문자열 더하기 자 3이라는 자 그냥 숫자 정수로 3 돼 있으면 이게 무슨 타입입니까? 인티저 타입이죠. 만약에 롱 타입 하고 싶다 그러면 롱 타입 있죠. 롱 타입 8바이트 정수 롱 타입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L 붙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인티저 타입 3과 JDK는 문자열을 더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입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문자열이고 다른 쪽이 문자열이 아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아닌 부분을 얘를 어떻게 바꾼다?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열 연결 연산을 해요. 그러면 이게 JDK3이라는 문자열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 1번 할게요. 요 1번 이제 처리 결과가 JDK3이라는 문자열입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지금 이제 요 1번 부분이 계산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뒤에 남은 거 뭐예요? 더하기 3.0 예. 실수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더블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가 딱 보니까 두 개 다 숫자면 산술 연산자 덧셈 하면 되는데 한쪽에 보니까 문자열이네. 문자열이면 나는 산술 연산자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뭐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연산자를 보니까 한쪽은 문자열인데 이쪽은 문자열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타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타입이 다르면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자열이라는 놈을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연결해버리면 여기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JDK33.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JDK3과 3.0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놈 뒤에 요 글자를 딱 그대로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tr4 자 요거 이제 스트링 타입의 변수 자 str4인데요. 자 요것도 진짜 분리해서 볼게요. 3 더하기 3.0 더하기 JDK인데 더하기는 두 개가 똑같은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때요? 똑같죠? 우선순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방향이 앞에서 뒤로 왼쪽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더하기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결과값을 가지고 뒤에 있는 연산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3과 3.0을 더하는데 자 이제 숫자예요. 숫자 야 당이다 숫자니까 이제 산수하면 되겠네. 그죠? 산수를 연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타입이 다르잖아. 하나는 자 3이고 하나는 3.0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예요. 자 그냥 정수로 3이라고 됐으면 요거는 인티저 타입입니다. 그죠? 요거는 인티저 타입이고 3.0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실수형인데 수형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더블형입니다. 더블형. 타입이 다르죠? 자 타입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일 때는 기준이 되는 게 큰 타입 그러니까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큰 표현을 두 개의 이제 타입이 있으면 그 둘 중에 큰 숫자를 표현할 수 범위가 큰 타입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일치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티저가 큽니까? 더블이 큽니까?
당연히 더블이 크죠. 그래서 인티저 값을 어떻게 바꿉니까? 3.0 0 붙이는 거예요. 예, 0. 여기 이렇게 하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더블형이 되는 거예요. 3을 이렇게 0 붙여서 3.0 더블 탑을 만들고 더하기 3.0. 그러면 실수 더블 맞죠, 그죠? 타입이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산술 연산을 하면 되죠.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더블값 더하기 더블값 했으니까 더블값 나오겠죠. 실수값 더하기 실수 했으니까 6.0이 나오겠죠. 6.0.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결과가 예, 이렇게 6.0이 나온 거예요. 6.0. 그러면 남아 있는 거 보시면 6.0이라는 자, 실수 더블값과 더하기 자, 뒤에는 뭐 있습니까? 예, 문자열이죠. 문자열. 쌍따옴표 안에 JDK 이렇게 자,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문자열 리터럴이구나.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리터럴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값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열 값 자체입니다. 여기 문자열 리터럴은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인다. 큰 따옴표를 붙인다. 더블 쿼테이션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요 더하기 연산자가 이제 계산을 딱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앞에는 숫자고 뒤에는 문자열이야. 그럼 뭐부터 할까요, 얘가? 야, 나는 산술이 아니고 야, 문자열 연결해야겠다. 야, 뒤에 이거 보니까 그죠? 한쪽에 문자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앞이든 뒤든 문자열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예, 문자열이라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면 6.0을 어떻게 문자열로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어떻게 문자열 결합을 해주는 거죠. 6.0과 JDK를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해서 예,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스트링 사이에 이렇게 변수 이렇게 저장을 하면 수식이 다 계산 다음에 저장하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에 있죠. 대입 연산자가 아까 표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입 연산자. 지금도 우리 이렇게 소스 분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가 다 난 다음에 결과값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했던 거, 예, 요거는 결과가 6.0 JDK라는 문자열이 이제 출력이 된다. 자, 이항 연산자 중에 산술 연산자 봤고요, 문자열 연산자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교 연산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문 if else문을 예,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좀 봤기 때문에 뭐 좀 쉽게 보면 되겠죠. 자, 는 이게 같다죠. 자, 느낌표하고 자, 이퀄기가 있으면 not equal이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르다. 예. 그다음에 크다 작다 할 때는 앞에 P 연산자를 기준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앞에 연산자는 뒤에보다 작다. 앞에 P 연산자는 뒤에 P 연산자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작다, 크다입니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거 순서 중요합니다. 이퀄 기호가 자, not equal도 그렇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뒤에 보시면 이퀄 기호가 뒤에 오죠. 뒤에. 앞에 넣으시면 안 돼요. 헷갈리셔가지고 이거 뭐 두 개 쓰니까 뭐 하나 앞에 놓고 해도 되겠지, 바꿔서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는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는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못 씁니다. 다음에 는 느낌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못 쓴다고요.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퀄리티가 뒤에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그래서 대소, 자, 그 다음에 동등 같냐 안 같냐. 요거 이제 비교해서 결과값은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결과값은. 그래서 비교 연산이나 지금 논리 연산까지 안 나가는데 비교 연산이나 논리 연산의 결과값은요 true, false로 나옵니다. 논리 값으로 나옵니다. 불리언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 불리언 타입, 자, 요 대소, 동등 다 비교 연산자고요. 예, 불리언 타입인 true, false 값으로 출력이 된다. 결과가 나온다. 뭐 동등 따로 크기 비교 이렇게 해놨지만 다 비교 연산이죠. 예, 여기서 내부에서 이제 같냐 안 같냐, 크냐 작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피연산자 1이 큰지를 검사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예. 피연산자 앞에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예, 요게 피연산자 1. 요게 이제 피연산자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등 비교 연산자는 모든 타입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 동등 비교 연산자 는는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다음에 크기 비교 연산자는 예, 크기 비교 요거 아래쪽에 있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불리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기본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흐름 제어 문인, 예, 조건문, if문, 또 반복문, 예, for나 while문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런 데서 예,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f문에서 if 한 다음에 소갈로 넣고 여기 만들 때 뭐 a가 뭐 3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다음에 else 해가지고 if else문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죠? 예, 여기서 예,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로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의 흐름을 제어할 때도 자, 요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자, 논리 연산자, 자, 여기 지금 이제 앰퍼센트 기호라고 그러죠. 예, 혹시 이제 버티컬 혹은 파이프 기호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 있는데, 요 앰퍼센트 있는 거 여기 이제 엔드고요. 파이프 기호 있는 여기 이제 오합니다. 두 개짜리 있는 게 하나짜리 있고, 그죠? 자, 위커스에 있는 게 그 느낌표 있는데, 요 느낌표는 낫을 의미하죠. 낫을 의미하고, 자, 위커스에 있는 거 익스클루시브 오아라는 예, 배타적 논리 합이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논리 연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산술 연산이 아니고, 산술 연산은 뭐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논리 연산은 결과값이 true false예요, true false. 예. 자, true false 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값도 true false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비교 연산자 있죠? 비교 연산자도 크냐, 작냐, 다르냐, 같으냐라고 물으면 컴퓨터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대답하고요. and or not이라는 요 exclusive or가 있고 not도 있는데 그 이 논리 연산자도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로 나타나는데 이 논리 연산자는 피연산자 이제 대상이죠. 계산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논리값이에요. 그러니까 true, false 값에 대한 연산을 하는, 계산을 하는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논리 값에 가지고 연산을 실행하는 연산자다. true, false라는 값 자체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연산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 여기 연산식에 자 가운데 이렇게 보세요. 자, 앰퍼센트 두 개나 하나는 여기는 이제 and를 의미합니다. 논리곱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논리곱, and. 자, 우리 그 심부름 시킬 때 누구 누구야 저기 마트 가서 자 맛있는 닭다리 하나 하고, 예, 자 맛있는 주스 하고, 아이스크림 하고, 또 뭐 할까요? 뭐 오징어 한 마리 사와. 여기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랑딸랑 오면서 오징어 한 마리만 딱 사왔어요. 이해를 잘못 못한 거죠. 자, 저기 아이스크림 하고 오징어 하고라는 얘기는 이것도 그 사고 저것도 사고 같이 사라는 얘기죠. 동시에. 그런데 또 이제 누구 누구야 또 이제 신문을 시킵니다. 누구 누구야 마트 가면 혹시 그 어묵이나 어묵 있으면 어묵이나 없으면은 만두 하나 사올래? 하는 얘기입니다. 어묵이나 만두 사와줘라고 하면 같은 종류면 제일 좋은데 아이스크림으로 할게요. 예, 아이스크림 아는 거. 그 아이스크림 콘, 꽃갈콘, 아니 꽃갈콘이 아니죠. 콘 아닌데, 아이고 참, 꽃갈콘은 콘 아니, 그것도 콘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 그죠? 갑자기 월드콘하고 빵빠레 예를 들어서 가면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월드콘이나 빵빠레 사놔. 이거 뭐예요? 찾아보고 월드콘 있으면 월드콘 사오든지 안 그러면 그거 없으면 빵빠레 있으면 빵빠레 사오나 이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오하는 논리합, 예, 이거나 그러니까 빵빠레나 월드콘 사와 할 때는 이 오와 연산자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야 두 개 다 사오라 할 때는 야 가면 아이스크림 있을 거야. 그러면 빵빠레하고 월드컵 사와.
요거는 두 개 다 사로낸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논리 곱을 씁니다. 예. 자, 어떤 그 이제 조건식을 만들 때 이런 이제 엔드 오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 개 어떤 조건을 연결을 해서 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논리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잠시만요. 히트는 우리가 딱 갇혀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가 딱딱한데 위에는 공간이 너무 크니까 뒤에 지금 에어컨이 두 대 있어요.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아침에 같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죠? 문도 좀 열리고 해서 좀 공기가 좀 달라요. 근데 좀 시원해요 공기가. 밑에 이 공기가 다르죠. 아까 올라가 보시면 아시죠? 조금 그런 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몸 좀 시원하고 그죠? 숨쉬기 그런 공기. 지금은 좀 마스크도 끄고 뜨뜻부진한 이런 잠자기 참 좋은데 그죠? 졸고 그죠? 네. 자 일단은 자 환기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을 좀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엔드 논리 곱, 자 오와 논리 합, 인데 실제 이제 이 논리 연산자는 논리값 true나 false 값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엔드는 자 요 이제 설명 한번 보시면 p 연산자 모두가 true일 때 참일 때인 경우에만 결과가 true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결과값 요게 결과입니다. 요 부분이 결과인데 이 결과값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end는 자 저 end 기호가 있고요. 연산자가 있고 자 요게 이제 p 연산자 1이고요. p 연산자 얘가 1이고 요게 p 연산자입니다.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이라는 거죠. 엔드 연산을 하는데 앞에 거 true고 뒤에 거 true면 자 true and true는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거예요. true and true면 결과가 true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true and false면 자 뒤쪽에 false 거짓이죠. 참과 거짓을 and 연산을 해버리면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자, false and true 해버리면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false 나옵니다. 자, 앞에 false가 있죠. 자, 이 end는 요 end입니다. end. 이 end는 한쪽에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돼 버려요. end는 한쪽에 false가 한쪽에만 있어도 다 false가 돼 버립니다. 결과가. 당연히 false는 양쪽이 다 false죠. 그래서 결과는 false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end 연산할 때 이 한쪽이 fals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false죠. 이 한쪽이 false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해요? false죠. 또 이것도 양쪽이 false죠. false입니다. 그죠? 그러면 true가 나오는 경우, end 연산했을 때 true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앞에 거도 true, 뒤에 거도 true. 그죠? 동시에 앞에 것도 true, 뒤에 것도 true 이렇게 나와야만 어떻게 end 연산했을 때 결과가 true가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억하려면 다 기억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end는 피연산자 1값도 true고 피연산자 2값도 true면 결과가 true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false. 나머지 경우는 다 false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연산자 모두가 true일 때 앞에 뒤에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의 값이 다 true일 때 요때의 경우만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 요렇게 익히시면 돼요. 자, 이 지금 나오는 그 지금 제가 이제 논리 그 연산자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시험 칠 때 이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제 그 시험을 따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뭐 거기 뭐 이런 용어들 다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화, 이거는 이제 논리 합이라고도 부르고요. 오화 자, 논리 연산자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부터 보시면은, 자, 설명에 피연산자 중에 자 하나만 하나만 true이면은 결과는 뭐다? true다. 위에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보면, 자, 앞에 거, 자, 이게 이제 오화입니다. 오화고요. 오화 논리 연산자고, 자, 앞에 거 true고, 자, true 오화 true면은 결과가 뭐 나온다? true. 자, true 오화 false면 결과가 뭐 나온다? true. false 오화 true면 결과가 뭐 나온다? 뭐 나온다? true. 다 true 나오네? 오화 같은 경우에는요, 앞이든 뒤든, 자, 피연산자 1이든 2든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있으면 결과가 true입니다. 예. 자, 앞이든 뒤든 참이 하나만 있으면 참이다. 전체 결과가 참이 나온다. 예, 그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rue. 예. 앞이든 뒤든, 자, 여기 앞에 여기 true가 있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자, 요것도 true죠. 둘 다 true네. 그래서 당연히 true겠죠. 한 개만 true만 있으면 되는데 둘 다 true니까.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피연산자 1이 true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거고. 자, 밑에는 false true인데, 자, false 오화 true. 자, 뒤에 게 이제 true 값이죠. 오화 연산하면 예,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고요. 당연히 둘 다 true면 true예요. 근데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것도 false, 뒤에 것도 false. 자,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인데 둘 다 false죠. 이럴 경우에는 결과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해 보면 피연산자 중에, 자, 연산을 하는 대상, 연산이 되어지는 대상이죠, 그죠? 중에 하나만 true이면은 true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말로 들으면 피연산자가 모두 false면 결과가 false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피연산자 앞뒤에 있는 값이 다 false면은 결과가 false 나온다. 위에 and 같은 경우에는, 자, 이 and 기준에서 앞에 뒤에 피연산자 1과 2가 다 true일 때만 true였잖아요. 그래서 모두 true일 때 true다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설명을 들면, 자, 요거는 이제 피연산자 중, 자, 앞이든 뒤든 피연산자 1인 2든 피연산자 중, 자, 하나라도 false면 결과가 뭡니까? false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요, 요 말도 맞고 요 말도 맞는 거죠. 그죠? 예. 예. 관점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얘는 true 관점에서 한 거고, 이거는 false 관점에서 한 거예요. 결과 값을.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것도 내가 이해하고 싶고, 요것도 알고 이해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죠. 메모를 쭉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에, 자, 누구를 위해서냐?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는데, 자, 논리표를 이렇게 보고요. 예. 여기 이제 이런 값을 AND 연산이나 OR 연산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온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렇게 보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exclusive OR는 not보다 조금 더 이거 어렵기 때문에 not만 먼저 할게요. not 논리 부정, 논리 값을 부정한다. 자, 여기 이제 느낌표를 쓰고요. 자, 논리 부정은 단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not 뒤에다가 true나 false 값 혹은 true나 false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예. 그러면 이제 그 변수 값이, 자, true인지 false인지 값 따라서 이제 다른데, not true 하면 어떻게 된다? false 되고요. not false 하면 true가 됩니다. 값이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예, 바꿔주는 거죠. not이라는 논리 부정, not이라는 요 기호를 씁니다. 그죠? 자, 피연산자의 자 논리 값을 바꾼다. 어떻게? 예, true면 false, false면 true. 반대값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exclusive or와 자 윗극세 요 기호 이렇게 이걸 쓰는데 뭐 캐럿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윗극세. 자, 이게 exclusive or와 XOR 있죠. OR하고 비슷한 거지만 exclusive OR라고 읽으면 되고요.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논리 합이 아니라 예, OR는 논리 합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이제 exclusive OR는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피연산자가 자, 하나는 true이고 다른 하나가 false일 경우에만 연산 결과는 true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다르면 피연산자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죠? 다르면 true.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면 true예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너무 이제 많이 그려놔서 축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exclusive OR입니다. 그죠? 윗극세 이렇게 되는 거. 자, 다르면 true라고 했죠. 자, 피연산자 1이 예. 피연산자 2고요. 그죠? 그래서 피연산자 1이 true고요. 2가 true예요. 똑같죠? 다르면 true라고 그랬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false 나왔죠? 자, true, exclusive와 false입니다. 다르죠? true, false 값 다르잖아요. 다르면 true 이렇게 적어 넣으시고 위에 있는 설명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르면 true 이렇게 적어 넣어서 위에 보세요. 피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연산자 1,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 두 개가 있죠. 피연산자 중에 하나가 true이고 다른 하나가 false다. 이 얘기가 예, 앞에 게 true가 될 수 있고 뒤에 게 false가 될 수 있고 앞에 게 false가 될 수 있고 뒤에 게 false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앞에 거와 뒤에 거 결과가 두 개를 딱 비교하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다르면 결과가 true다. 부호기라고 얘기도 하는데 true, false 다르죠? true, exclusive와 true, false 하면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rue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true가 되고요. 자, 요것도 false, true죠.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true가 나왔고요. false, false 나왔죠. false, false는 뭐예요? 둘 다 똑같잖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false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다르면 true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르면 true, 그러면 같으면 뭐예요? false죠. exclusive OR는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가 같으면 값이 같으면 논리값이 같으면 false입니다. true, exclusive와 true는 false. false, exclusive와 false는 false죠. true, true, false, false 같잖아요. 그래서 false고요. 다르면 자, 그래서 true, false, true, exclusive와 false면 true. 자, false, exclusive와 true 다르죠? 다르면 true,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기, 판별기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그 장난감을 만들어요. 장난감 잘 팔리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캐릭터 중에 좀 생각나는 거, 뭐 펭귄 할까요? 펭귄 이름 뭐였더라? 걔가 뽀로로. 요즘에 뽀로로 말고 왜 그 탈 쓰고 나오는 펭수 그죠? 펭수가 나와서 옷에 뽀로로 좀 묻히는 그런 기름인데, 뽀로로. 예. 자, 뽀로로가 있어요. 얘가 뽀로로예요. 근데 뽀로로를 만드는 공장에 이제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검사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 요거 이제 잘 만든 요런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지금 실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쭉 비교하는데 여기 뭔가 흠이 있네. 잘 만든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흠이 있네. 얘하고 일치가 안 되네. 그럼 뭐예요? 이게 불량이죠, 불량.
불량. 그죠? 얘는 true고 얘는 false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불량 B 불 들어온다. 이건 부호기.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기라고도 불러요. exclusive와. 다른 거를 판별을 할 수 있다. 같은 거는 놔두다가 이거 다른데? 이거 이상한데? 탁 검출을 해내는 거예요. exclusive와 베타적 논리 합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 비트 단위로. 자, 우리가 이제 8비트가 요렇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바이트, 자바에서는 바이트 타입이 요 1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8비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진수로 내가 1을 자, 그래서 이제 바이트입니다. 자, 바이트 타입의 B1에 1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진수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0, 요거 이제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부호 비트입니다. 요 부호 비트 1비트는 여기에 0이면은 양수, 1이면은 음수,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자, 비트는 0과 1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입니다. 이진수.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진수는 숫자 기호 모양을 0과 1, 0과 1, 이 두 가지를 이제 쓸 수 있죠. 이진수는. 여기 이제 이진수입니다. 그죠? 이진수고, 요 이진수 한 자리, 자, 여기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그래서 1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두 가지죠. 여기에 이제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죠. 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수는 네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비트가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00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11일 때, 두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0일 때, 그죠? 이럴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첫 번째가 0이고 두 번째가 1일 때,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맞죠, 그죠? 이게 2의 2승. 그러니까 미수를 2로 하고요. 요 비트 개수를 요 승수로 이렇게 넣으시면 총 이제 이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이트는 총 8비트 중에 1비트는 부호 비트를 쓰고 나머지 7비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표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얼마까지? 2의 7승 빼기 1까지. 여기서 빼기 1은 자 0이라는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이라는 값, 그 다음에 1부터 해서 127. 총 몇 가지입니까? 128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양수니까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128. 그죠? 그러면 요것도 128가지죠. 0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요거는 127까지 표현할 수 있고, 양수는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8, 128가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값. 그래서 총 256가지. 그러니까 2의 7승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 쪼개 가지고 양수, 음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 8비트가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이 2비트 8비트 중에 1비트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7비트를 가지고 총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숫자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 이제 8비트 중에 1비트는 부호 비트를 쓰고 나머지 7비트를 가지고 쓰는데, 음수 양수 다 쓰니까 반을 쫙 나눠서 이제 이거 양수를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0도 필요하니까 너는 0부터 127까지 표현하고 너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128까지 표현해라. 그래서 총 이제 256가지, 요 7비트로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의 7승, 2의 7승계 총 요 음수하고 양수.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숫자 표현할 때 왜 바이트는 1바이트 메모리를 쓰고 1바이트가 뭐예요? 8비트 쓴다는 얘기죠.
쇼트형은 2바이트, 2바이트를 쓰고 인티저는 4바이트, 4바이트를 쓰고 그죠? 롱은 8바이트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비트 수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 이해해 봐요. 자, 만약에 이제 인티저형이면 4바이트 쓰잖아요. 8비트가 1바이트니까 32비트 중에 1비트는 부호비트를 쓰고요. 31승, 31승만큼의 가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 가지수. 그래서 인티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해서 플러스 21억까지 나타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 연산의 대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방금 이렇게 네모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 연산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면 자, 두 개의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자, 바이트 타입 아시죠? 바이트 타입인데 B1에는 1을 넣고요. 자, 바이트 타입 B2에는 3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B1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B1은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0 이렇게 요거 부호 비트입니다. 그죠? 들어가고 0 0 0 0 0 0 1 이렇게 이진수, 요거 이진수로 이렇게 자 8비트에다가 요 숫자 10진수 1에 대한 이진수로 이렇게 변환을 해보면 000000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B2에다가 변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요게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호 비트는 또 0입니다. 그 다음에 00 00 00 요번에는 1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거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진수, 이제 2진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00000011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숫자 부분 1이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여기 이제 1, 숫자 10진수 1이고 요건 3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요 비트, 같은 위치에 있는 비트를 연산할 때 비트 연산을 쓰는데 요거는 AND, 이거는 이제 OR, 요거는 exclusive OR, 요거는 NOT, 이거는 SHIFT. 자, AND 한번 볼게요. AND는 논리 연산할 때 AND는 뭐였어요? 그 피연산자 값이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 결과값이 펄스가 되고요. 둘 다 추루가 되면 AND 연산일 경우에 결과 추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AND 연산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앞에 게 0이고 뒤에 게 1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자,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0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인 거예요. 1은 true로 보시고 0은 false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AND, 논리 연산자 AND하고 똑같아요. 자, false and true 하면 둘 중에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false 맞죠? 그죠? true and false니까 또 false니까 false. 그죠? 1은 true, 0은 false로 보시면 논리 연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00이면 0 and 0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데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0이죠. 그럼 1이 나오는 경우는 1 and 1 할 경우에만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두 개의 자 바이트가 있는데 B1과 B2 변수죠. 이걸 이제 비트 연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 1 똑같은 요게 이제 AND 연산을 한다. 예를 들었을 때 1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 1은 뭐예요? 1이죠. 1이 결과 나오고요. 0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 1은 결과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여기 쭉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B1과 B2 이 값을 AND 비트 연산으로 결과를 내면 결과 값은
1이 나옵니다. 1. 예, 10진수로 따졌을 때 1입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이렇게 같은 자리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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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 엔드 연산이 아니라 오한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오한 연산을 한다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와 기호 파이프 기호로 바꿔서 예, 이게 이제 와 파이프 기호 이게 오한 연산을 하게 되면 1, 1. 자, 이게 이제 오화로 바뀔게요. 예, 요렇게 오화로 바꿀게요. 자, 오화는 좀 다른 게 한쪽에 1이면 무조건 1입니다. 자, 0, 1이니까 예, 0, 5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이 되는 거고 1, 5와 0이면 1이 되는 거고 0, 5와 0이면 0이에요. 한쪽에 라도 1이 나오면 1이니까. 근데 두 쪽이 다 0이니까 0이고. 자, 1, 1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경우는 둘 다 0일 때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엔드 말고 오화로 생각해 보시면 1, 5와 1 하면 양쪽에 다 1이 있으면 예, 1이죠. 1 나오고. 그다음에 자, 0, 0이죠. 0, 5와 1이면 예. 0, 5와 1이면 한쪽에 예, 하나라도 예, 1 있으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 연산했을 때는 얘가 3이 됩니다. 3, 10진수로 따졌을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트 연산은 따로 그 기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시간이 되면 또 세부적으로 실습할 때 예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비트 진수 변환하는 거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격증 시험 공부하실 때 다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 외에 뭐 시프트 연산, 예,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쉽죠. 틸트 낫이니까 0이면 이거예요. 뭐 이제 틸트 B2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B2에 있는 거 반전시키면 돼요. 0은 1, 0은 1, 0은 1, 0은 1, 0은 1, 0은 1, 1은 0, 1은 0 이런 식으로 반대값 취하는 거예요. 비트 예 부호를 이게 비트 낫인데 비트 연산을 하는 낫입니다. 예 틸트 예 이 스크루시버와 요거는 배웠죠. 똑같으면 예 요거는 이제 똑같으면 예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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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 1이고 예 똑같으면 0이고 예 그래서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일을 하시면 비트 연산자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 엔드 true와 false 값을요. true는 0으로,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트 연산자가 그대로 예, 됩니다. 예, 결과값도 똑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비트 연산자 많이 씁니까? 안 써요. 자바 할 때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니까 C 언어로 그 이제 하드웨어 제어하고 할 때는 비트 연산자 쓰는데 우리 이제 그 특히 웹 쪽에 할 때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안 쓰지만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로 이제 하실 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 아까 예, 비트 연산자에서 이게 설명을 다 해버렸네 앞에서 벌써. 예, 예, 방금 제가 설명한 건데, 예, 여기 표 방금 제가 그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비트 그 논리했을 때는 예, 자, 앰퍼센트 기호 하나, 파이브 기호 하나, 예, 이렇게 해서 논리 곱 비트 연산이죠. 논리 합 비트 연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엔드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는 1이고요. 하나라도 0이면 0입니다. 그래서 1일 때 1, 자, 1 비트 엔드 하면, 예, 1, 2를 엔드 하면 1이 나오고요. 1, 0을, 자, 엔드 하면은 0, 0, 1을 엔드 하면, 예, 0. 그죠? 둘 중에 하나도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0, 0은 당연히 0이겠죠? 두 비트가 모두, 자, 1일 때만, 예, 열상 결과가 1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두 비트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다. 그러면 어떨 때 0이 되느냐? 두 비트가 다 0일 때, 예, 두 비트가 다 0일 때 오화 연산했을 때 0입니다. 나머지는 다 1이 나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자, 둘 다 1이면 당연히 1이고요.
1, 0, 1, 5와 0 하면 1이 나옵니다. 0, 5와 1 하면 1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된다는 거죠. 낫은 반대가. 자, 틸트 하니까 보수라고 하는데 1이면 0, 0이면 1로 바꿔주고요. 이 스크루시보와는 같으면 펄스, 다르면 true라는 논리 연산자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두 비트 중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가 0일 때 연산은 1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르면 설명이 똑같네요. 그러면 다르면 1이고요. 같으면 0이다. 우리 이제 논리 연산자에서는 다르면 true고 같으면 false다 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1, 1 똑같죠. 0 1, 0 다르죠. 1 0, 1 다르죠. 1 0, 0 같죠. 그래서 0 스크루시보와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만 다르지 실제 이제 논리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라고 해서 자리 이동 비트 연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정수 데이터의 비트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런데 자, 앞에 피연산자가 나오고요. 뒤에도 피연산자가 나오죠. 자, 여기 앞에 A 자, 이 부분하고 B하고 있는데 피연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자, 쉬프트 이렇게 연산자가 있고요. 앞에 있는 피연산자 일부분에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정수 A의 각 비트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요 A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변수고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자, 비트로 표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있다. 그래서 점점점 생략하고요. 다 0이에요. 다 0이고 10진수 1은 0, 0, 0, 0 해서 요게 0이 요게 7개 0이 오고요. 마지막에 1이 옵니다. 요게 이제 10진수로 1입니다. 그래서 A에 요런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있는데 Shift 해라. 자리 이동해라. 어느 방향으로? 여기 꺼서 가려고 왼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왼쪽으로 B만큼 자, B만큼 왼쪽으로 자리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A 변수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1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A 자, 왼쪽 Shift 1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 밑에 이 A라는 변수에 자, 2진수를 표현했을 때 0, 7개,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기 지금 1이 하나 있죠.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이렇게 되고요. 요 원래 1이 있었던 자리 있죠. 요거는 이제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자, 0, 1이 1,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리를 이동하는 비트 자리를 이동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A 변수의 값을 왼쪽으로 1비트 이동해라, 쉬프트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1이 앞으로 이동하죠. 당연히 앞에 다 0이라서 그런데 앞에 1이 있으면 같이 한 자리씩 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1비트 이동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건 세 번째로, 세 번째 있는 건 네 번째로, 네 번째 있는 비트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요. 제일 앞에 있던 요 내용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가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요게 이제 왼쪽 시프트, 좌측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바꿔서 한 게 이제 요게 이제 우측 시프트.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어떤 정수값이 있으면 자, 비트를 시프트, 이거는 이제 우측 시프트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만큼에게 B 칸수만큼 요 이제 만약에 3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칸 이동해서 여기 현재 요 위치에 있는 값을 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여기 갖다 집어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다 모든 자리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자, 빈자리는 자, A의 최상위 부호 비트와 같은 값으로 채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입니다. MSB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비트가 이렇게 했으면 자, 우리 양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0이 들어가고요. 음수는 자, 부호 비트에 1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프트를 하는데 만약에
오른쪽 시프트를 한다. 이렇게 오른쪽 시프트를 한다 했을 때 1비트 시프트 한다 했을 때 지금 요게 이제 양수잖아요. 양수기 때문에 예, 요렇게 됩니다. 요 0은 옆으로 이동하고요. 새로 들어오는 값은 0이 됩니다. 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수일 경우에는 자, 요 앞에 있는 1은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여기 1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이제 1이 여기 이동됐죠. 요 빈자리는 뭐가 들어오느냐? 새로운 값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예. 요 부호, 자, 여기 보면 최상위 부호 비트와 같은 값으로 채워진다 그랬죠. 요건 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이 들어옵니다. 1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른쪽 시프트 할 때 이 부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부분들 이제 A 값을 자, 비트를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빈자리는 0으로 채워진다. 이 면은 뭐냐면 부호 상관없이 다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0이 도는 거예요. 다. 예. 부호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동시키고 예. 새로 들어오는 값은 0으로 채워지는 거. 예. 부호까지 이동시키는 게 예. 오른쪽 이동시키는 게 여기 이제 꺽쇠갈로 3개, 오른쪽 꺽쇠갈 3개로 이렇게 연산자 기호를 씁니다. 쉬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입 연산자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더하기는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더하기는 돼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더하기라는 연산 후에 자, 이거 뭐예요? 대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 1번 실행한 다음에 2번 실행해라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가 있어요.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A는 A 더하기 1.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지금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이 들어있죠? 1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수식은 뭐예요? 현재 A에 1이 들어있는데 요 1 값을 끄집어내서 1하고 뭐 더해라? 1을 더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과가 2가 나옵니다. 나온 2를 어디에 다시 대입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죠. 기존에 1이 들어있었는데 이 1을 가져와서 1을 더하면 2가 되죠. 이걸 다시 A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요거 표현을 복합 대인 연산자로 표현을 하면 A 더하기 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에다가 1을 더해서 대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복합 대인 연산. 요거 이제 실습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그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끊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